안녕하세요. 복수북수 채널의 박은복입니다. 오늘은 마땅한 제목이 생각나지 않아 그냥 물혹이라는 소재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근무하는 대학의 부속병원에서 2년마다 종합건강검진을 받아왔습니다. 2023년 말 겨울방학에 들어가기 전 검진을 받아 이듬해 1월에 그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의학 분야는 문외한이지만 각종 데이터는 저의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걸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력, 혈압, 콜레스테롤, 지방간, 폐 등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경계할 수준이었습니다. 60년을 넘게 쓴 몸이니 당연하겠지 하고 낙담하듯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상태를 알고 싶어 병원의 가정의학과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저의 검사 기록을 보더니 대뜸 술과 담배부터 끊으라고 했습니다. 술은 이제 거의 마시지 않는 상태지만 담배는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담배는 제가 대학에 들어가던 만 18세부터 손을 댔으니까 45년째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담배는 솔직히 끊지 못하겠고 많이 줄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러지 못할 걸 저 자신이 잘 알고 있었지만 무언가 답변을 해야 했기에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상담이 끝나갈 무렵 의사가 심장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흉부 엑스레이 검사에서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에 물혹 같은 것이 보인다는 소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겁이 덜컥 난 저는 곧바로 심장혈관 흉부외과를 거쳐 CT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뒤 결과를 보기 위해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심장을 둘러싼 보호막에 지름 12cm, 두께 4cm 크기의 물혹이 발견되었는데 다행히 심각한 것 같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로 떼어내 조직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혹시 그런 종류의 물혹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작은 물혹의 경우 간혹 없어지기는 해도 이 정도의 크기라면 작아지거나 저절로 사라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학기술이 좋아져 복강경 수술로 30분 정도면 된다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호박만한 크기의 물혹 영상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얼버무리며 병원을 나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6개월 내지 1년을 더 기다려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행여 물혹이 작아지거나 사라지면 수술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정도가 지난 2024년 12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물혹의 진행 상황을 보고 마음을 결정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CT 촬영 결과 의사의 예견대로 물혹은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수술 날짜는 연말이 지나고 이듬해 1월 초로 잡혔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별일 아니니 걱정들 말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뒤숭숭했지만 내색을 하기 싫었고 또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예정된 대로 수술 하루 전에 병원을 찾아 입원했습니다. 아내와 딸은 병원에서 가까운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수술 당일 보호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술 후 일주일가량 입원해 있어야 한다기에 읽을 책 3권과 노트북 그리고 속옷 몇 벌을 챙겼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것은 군입대 한 달 전에 받았던 복막염 수술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이 넘었던 것입니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잠자리가 바뀐 것도 있겠지만 이튿날 수술과 그 결과에 대한 추측으로 심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0여 년 만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온 거야. 내가 허락한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내 몸에 들어앉았으니 잘 있다 가게.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잠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 7시 30분까지 수술실로 가야 했기에 6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양치질을 한 뒤 면도를 하기 위해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차, 잊은 게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수술이 잘못되거나 해서 내 신상에 큰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아내와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황급히 화장실에서 나와 종이를 찾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무슨 말이라도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종이가 없자 병원 로비로 뛰다시피 내려가 편의점에서 작은 노트를 샀습니다. 편지지가 없어서였습니다. 다시 병실로 돌아온 저는 노트를 펼치고 32여 분 남은 시간 동안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내와 두 자녀의 이름을 적고는 저희 은행 계좌들 번호와 각각의 비밀번호를 남겼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10분 뒤에 수술실로 갈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저는 생각나는 대로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족으로 인연을 맺어 함께 살아온 것 하늘에 감사한다. 좀 더 나은 남편, 좀 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많이 미안하구나. 다음 생에 가족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건 나이 지나친 욕심일 뿐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다는 걸 잘 안다. 그렇더라도 가능하면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 서로 누구인지 몰라도 어쩌다 지나가는 길에 얼굴이라도 마주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때 어디서 본 듯한 사람이라는 느낌이라도 든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구나. 모두 고맙고 사랑한다. 급하게 썼지만 저희 글은 앞뒤 한 장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을 찢어 접은 뒤 지갑에 넣어두고는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전신마취에서 깨어나는 것까지 합쳐 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을 때 딸 아이가 다가와 아빠 괜찮아? 하고 물었습니다. 아직 마취 기운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는 응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 아이가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몇 마디 더 얘기를 나눈 뒤 엄마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두 손을 잡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느라 8년 넘게 힘들게 살아오고 있던 사람, 내게는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임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수술 경과가 좋아 이번 6일째에 태어날 때는 아들이 서울에서 내려와 동행했습니다. 모두가 고마웠습니다.